안녕하세요. 아이 육아, 교육, 삶의 지혜, 경험을 함께 소통, 공유하며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는 엄마 조구맘입니다. 저는 7살 정말 평범한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조금씩 성장할 때마다 이유 없이 내 아이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들의 내 자식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겠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다 보니 우리 아이는 어떤 부분에서도 크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학습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돌아보면 걷는 것도 딱 돌이 되는 생일 일주일 전부터 일어나 잡고 걸었고, 입면할 때만 사용하는 쪽쪽이도 18개월 전에는 떼야 한다라는 조언들에 맞춰 딱 18개월 되는 어느 날 자기 전에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기저귀 떼는 것도 그랬어요. 36개월 때까지는 떼야 한다라는 주변의 이야기들에 맞게 36개월, 희한하게도 자기 생일날 밤부터 기저귀를 안 하고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실수 없이 대소변을 아직까지 잘 가리고 있어요. 말은 좀 늦었어요. 여자아이들은 빨리 뜬다고들 하는데 제가 언어적 자극을 덜 해줬던 건지 요즘 학교 갈 준비로 이것저것 가르쳐 주다 보니까 아이가 언어적 습득 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은 편인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발음이 좀 미약하고 귀엽습니다. 공부에 기대를 할 수 없는 유전자라 행복하게만 자라자, 건강하게만 자라자라고 생각했던 제가 아이가 예비 초등인 7살이 되고서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초조하더라고요. 유아 시절에 행복하게 놀게 해줬다가 막상 공부를 해야 할 때 미리 시켜주지 않은 엄마 때문에 아이가 공부 앞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요, 7살이 될 때까지 저희 아이를 그래도 제가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가장 큰 사랑으로 지켜본 건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켜본 저희 딸은 제 속도이거나 조금 늦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아직까지는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주눅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것과 비교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걸음마, 쪽쪽이와 기저귀 떼기 같은 이런 과정을 거칠 때도 이 아이는 뭔가 스스로 자신이 생겼을 때 한 번에 확 내질러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학교 가기 전에는 한글은 떼야 할 것 같고 더듬더듬 읽더라도 그 문장이 완전히 이해는 되어야 학교에서 교과 과정은 따라가는 기본 정도는 할 것 같더라고요. 더하기 빼기는 못해도 1부터 120까지는 수월하게 세고 반대로도 세어야 입학 후에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붙잡고 1부터 숫자를 쓰게 하는데요. 우와, 100이 넘어가면서부터 돌을 닦았어요. 사리가 나와서 욕조가 넘쳐 흐를 것 같더라고요. 아니, 100에서 101은 말로 하는데 101을 써주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겨우 어떻게 101에서 109까지 세워서 갔어요. 근데 110을 또 못 넘어가요. 110을 써주면 못 읽어요. 100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110이 100일이 됐다가 갑자기 해보지도 않은 111을 말하기도 해요. 이거 제가 안 해보고 공부방 보냈으면 더 잘했을까요? 선생님들의 다년간의 노하우로 아이가 몇 달 만에 한글을 줄줄 읽고 숫자를 마구마구 세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저희가 학원 운영을 도와드리기만 했을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수만 번을 가르쳐주고도 헷갈려 해서 30분이 넘게 정답은 안 알려주고 계속 답을 요구했어요. 같은 목소리로, 같은 톤으로. 나는 분노가 없다. 나는 기계다. 이 아이는 옆집 아이다. 이렇게 계속 되뇌이면서요. 아이는 그 시간 동안 울어요. 웃어요. 그러다가 다시 울어요.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답을 알려주지 않지만 같은 말을 하는 엄마의 설명에 집중하고 스스로 답을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전 이 아이는 저학년 때는 나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배워가야겠구나 깨달았어요. 저같이 너무 평범하고 게으르고 박학다식과는 거리가 먼 엄마보다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노하우나 가르침,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사교육을 하는 게 당연히 더 나을 거예요. 하지만 7년간 아이를 지켜본 그 아이의 엄마인 제가 보니 내 아이만큼은 다른 친구들과 늦게 가더라도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주고 10개가 아닌 1개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본인 것으로 만들 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우리 집 애는 말이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보면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빠른 아이들도 많고요.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검증된 조언이나 길잡이도 많고 명문대를 보내거나 잘 키워낸 부모님들의 팁들도 아주 많더라고요. 저도 이동할 때나 킬링타임 보낼 때 그런 조언들을 많이 보고 참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 같은 너무 평범하고 약간은 느릴 수도 있는 천천히 가는 평범한 아이의 이야기나 교육이나 생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해 보려고요. 우리 집 귀여운 느림보랑 공부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어떤 워크북을 재밌어 하는지, 어떤 보드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그 시간들로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또 여러분들이 육아하며 효과적이었던 학습법이나 교재, 게임 그런 거에 대해 소통하고 조언을 구해보는 채널이 돼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성공적으로 아이를 키워낸 선배맘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느리고 너무 평범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약간 게으르고 무지한 엄마입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조언도 해주세요. 저도 바르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아이를 키워내는 모습을 담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아이가 빠르다, 느리다, 이건 과연 어떤 기준일까요? 결국 어른이 되면 간단한 구구단까지도 암산으로 해낼 수 있게 되고 누구나 말은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마다 걸음걸이의 너비가 다르듯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속도가 있지 않을까요? 걸음마를 시작할 때처럼 부모인 제가 그 아이만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아이들은 어떤 속도로 걷고 있나요?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